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경 어디 갔어요? 아, 깜빡하고 안 썼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은 이제 네. 일부러 안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눈은 되게 좋은데 네. 그냥 좀 쓰고 다니는데 미용 목적상. 딱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맨 얼굴로.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정보는 가득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안경을 놓고 온 대신 정보를 담아왔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무엇을 봐야 될지 주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테이퍼링 11월 발표 전망. 지난주에 저희가 장 마감할 때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미국의 네. 고용지표 체크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전망치랑 실제 나온 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망치에도 한 3분의 1 나왔고 네. 지난달 거 대비해서도 한 4분의 1 나왔으니까는 뭐 쇼크 중에 쇼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지표가 안 나오면 악재인 건데 지금은 이 테이퍼링을 또 언제 하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이 초유의 관심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럼 테이퍼링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은 좀 이제 호재로 좀 해석을 하는 거죠. 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호재로 해석하냐 아니면 또 악재로 해석하냐의 차이인 건데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이 8월 달에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개 나오면서 전망치 73만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고 7월 달에 93만 개 나왔었는데 7월 달 93만 개 비해서도 4분의 1밖에 안 나왔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테이퍼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지금 이 비농업 일자리 차트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보시면 팬데믹 전까지 쫙 올라가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는요,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팬데믹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폭포수 쏟아진 거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모든 경기 지표가 거의 뭐 세계 2차 전쟁 때를 보다 더 안 나올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점선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여기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은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530만 명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에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어떤 그 확정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그게 11월 달로 미뤄지지 않겠냐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경기지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많은 경기지표들이 목표치가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델타 변이에서 빨리 벗어난다면 그 어떤 경기지표가 빨리 좋아지겠지만은 만약에 델타 변이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계속 이럴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델타 변이는 어쨌든 백신이 먹히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테이퍼링을 11월 달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본다면은 이변이 없는 한 뭐 어떤 지수의 상승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악재도 호재, 호재도 호재로 해석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좀 편하게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은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사무실에서 후성 이야기할 때 최현우 매니저님 굉장히 뿌듯하게 보셨겠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생각보다 좀 늦게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목표가를 오늘 이제 훌쩍 돌파하면서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알아봤었고 분명히 17,000원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에서야 17,000원을 이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돌파했는데 지금 후성이라는 종목이 원래 이제 이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얘네만 만들 수 있는 그 전해질이죠. 바로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급등하면서 이제 어떤 3분기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못 움직였었고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뭐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17,000원 위에서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장중에 6, 7%의 급등세, 그러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좀 마이너스권에 와 있긴 합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수소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바로 내일 밤부터
독일 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가 뭐 부총수도 아니죠. 총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1년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일 텐데 그런 일들이 바로 수요일 날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죠. 거기서 어떤 수소차에 대한 전망, 비전, 또 어떤 투자 금액 다 발표가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하프론텍을 계속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이 종목은 뭐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오늘까지도 급등이 나오면서 60% 가까운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파인테크닉스하고 KH바텍 그다음에 지금 이 여타 신지 관련주가 급등이 왔는데요. 신지보다 더 중요한 이 UTC라는 게 있어요. 그 종목 아직 올라간게 없거든요. 그거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한번 기다려 좀 해보시고 그다음 하나만 더 보시면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을 제가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2180원까지 갔다 오면서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만 지금 아마 장중에 올라간 게 조금 전에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2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요거 뭐 상한가까지도 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2,200원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오늘 고점 대비해서 20% 못 갔거든요. 즉 임상 3상이 진행되는 만큼 지금 백신주 보시면 4배, 5배 올라간 종목 되게 많거든요. 이 종목 바닥에서 아직까지 얼마 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는 골드퍼시픽은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현옥 매니저님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할 때가 제일 멋있어 보여요. 아, 예. 이게 왜냐면 많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정말 이 모멘텀 강한 종목들은 한번 올라갔을 때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수익을 안 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좀 곧잘 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급등하게 됐던 골드퍼시픽이었습니다. 채팅방에 골드퍼시픽으로 수익 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 포인트 잘 가져가신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을 치킨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럼 현대그룹분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운전대가 없다. 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운전대가 없다는 이야기는 자율주행을 가리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저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또 테슬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사 하나를 좀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이제 그 머스크 CEO가 지금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나온다라고 약간의 뉘앙스를 좀 줬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이 테슬라 자동차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돈으로 2,900만 원짜리 차량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운전대가 있어야겠냐라고 하면서 없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핸들이 탑재되지 않은 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을 2023년도죠. 내후년입니다. 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비유를 했고요. 이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차에다가 이 스타리ং 휠과 가속 페달이 존재한 가속 페달이 존재한 채 출시가 되길 원하는가라고 하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던져서 곧 자율주행이 이 차가 될 것이라는 좀 또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베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자율주행이랑 틀리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베타 소프트웨어가 아닌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는 규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아마 되는 대로 아마 뭐 자율주행을 좀 열릴 것 같고 이게 지금 만약에 2023년도에 팔린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웬만한 국가들이 자율주행은 뭐 승인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북미 국가에서 좀 팔릴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게 화두가 됐었는데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폭스바겐 CEO가 내일 독일 메넨에서 이제 독일 모터쇼가 있잖아요.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니다. 게임 체인저는 바로 자율주행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이런 그 자동차 전문가들이 인정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는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누가 먼저 한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처는 자율주행이다. 아마 이 독일 모터쇼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이 더 이슈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KT, 카카오 모빌리티 해가지고 이 한국 자율 주행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 준비를 했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온라인스가 등장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현대차, KT 다 참여하면서 앞으로 160개 기관이 참여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보다도 좀 더 뜨거워질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애플카도 자율주행차로 나온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율주행차에서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 가장 애플카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운전대 없는 차, 자율주행차 우리는 봐야 된다. 네. 수소차, 자율주행차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현호 매니저님이 꼽은 종목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바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주에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애플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애플 카플레이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모트렉스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애플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인증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 뭐 LG전자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이 작은 종목 중에서는 모트렉스가 좀 또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까지 자율주행 및 수소 전기 트럭 연구 개발에 100억을 투입한다. 지금 100억을 이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투자받기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이 자율주행 전기 택시 AVNT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AVNT가 교통정보나 날씨 같은 어떤 그 정보들을 수신해서 운전자에 전달하는 거고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각종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운전자한테 연결하는 건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는 이런 좀 그 소형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반기 영업이익이 180억 나왔거든요. 실제 자율주행 테마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뭐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상반기 영업이익만 181억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겠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애플카와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까지 R&D에 들어가면서 뭐 어떤 그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최근에 보시면 시장 빠지면서 한번 빠진 다음에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내일 독일 베넨에서 이제 독일 모터쇼가 있는데 거기서 자율주행이 화두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는 애플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플이 자율주행 시험을 위해서 또 그 트랙이 있는 그런 부지를 또 매입했다는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련 이슈가 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 정고점이 7,270원인데 8,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 바닥 구간이었던 6,0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내에서 최현호 매니저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아봤어요. 네. 골드퍼시픽 오늘 고점에서 잘 매도해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신 우리 김정태님께도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매도하면 안 되는데 더 가져갔으면 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도 수익 내셨으니까. 남은 수익은 치킨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치킨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서도 오늘 치킨 이벤트, 정답 맞추기 이벤트 나가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폴더폰 수혜주인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근데 이거 네. 저희가 폴더블 폰, KH바텍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네. 다 지금 목표가 터치했는데 네. 또 터치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깜빡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는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관계가 깊은 종목인데 네.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폴더폰이 얼마나 대박이 나고 있는가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3분 만에 40억 완판됐고요. 대기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삼성 스마트폰은 이 중국 시장의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인들이 뭐 애국심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1등은 다 중국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겨우 뭐 3, 4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스마트폰은 중국만 가면 안 됐는데 이 폴더블 폰으로 지금
중국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그 Z를 출시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0%예요. 근데 이 폴더블 폰으로 이 어떤 그 점유율을 좀 높여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수백만 명이 좀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이 갤럭시 Z 플립 3를 했는데 3분 만에 준비된 물량 3천만 대를 소진하면서 완판했고 저녁 9시 15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914만 명이 시청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팔린 금액만 45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도 많습니다만은 라이브 방송했더니 3분 만에 45대 완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라이브 방송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이야 40억 완판했지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약 판매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나 화웨이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기업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좀 물꼬를 튼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스마트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때문에 몇 개 종목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 50% 이상 올라갔죠. 제가 그 세 종목 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연관이 가장 깊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만에 40억 완판, 대기자 100만 명, 삼성 폴더블 폰 중국에서 불티난다. 인도도 지금 남아있고요. 그렇죠. 시장이 많습니다. 아직 이 종목이 안 갔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사실 가장 관련 깊은 게 도우인시스인데 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파워 플라즈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네. 도우인시스가 이 UTG라는 초박형 유를 만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파인테크닉스나 KG 같은 경우는 이제 힌지라고 해서 꺾이는 저 필름을 지금 개발한 거고 도우인시스 같은 경우는 커버 윈도우형 초박형 유리를 제조한다고 하는데 UTG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폴더블 폰 만들 때 필름으로 했어요. 필름으로 쉽게 꺾이게 해요. 근데 필름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기스도 많이 나고 좀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약하죠. 유리는 깨지고. 근데 휘는 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얇게 가공된 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부착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 도우인시스 지분을 8.9% 갖고 있는 건데 도우인시스가 원래 삼성이 20몇 프로 갖고 있었는데요. 48%까지 지분 늘렸고 작년에 52%까지 지분 늘리면서 삼성이 그 최대 주주, 그러니까 자회사로 갖고 있는 게 도우인시스인데 여기에 지분을 약 9%가량 갖고 있는 게 바로 뉴파워 프라즈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뉴파워 프라즈마도 디스플레이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작년 영업이익이 109억 나왔거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124억. 그러니까 작년에 본 것보다도 상반기에 더 많이 벌어놨습니다. 자, 하반기까지 사실 이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매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영업이 더 늘어난다면은 일단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실적이 확 늘어날 종목은 바로 뉴파워 프라즈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빠질 때 뉴파워 프라즈마 같이 빠졌다가 이제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또 세경하이텍 이런 정도도 보시면 이 9월달에 빠진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만 거의 한 40, 50% 올라가 있는데 뉴파워 프라즈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을 다 소화했고 다시 이 어떤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좀 시작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목표가는 여기죠. 7,5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 대응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폴더폰 관련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파워 프라즈마였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네. 많은 분들이 뉴파워 프리즈마라고 올려주셔서 예. 제가 정확하게 프라즈마라고 올려주신 분 안에서 한 분을 꼽아봤습니다. 네. 정답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현덕이 네. 덕분에 두 번째 치킨 가져가실 분은요. 네. 디비자님입니다. 네. 자면 안 되는데. 김정태님하고 디비자님. 네, 김정태님은 네. 골드퍼시픽으로 또 수익을 내셨고요. 디비자 발음하기가 좀 그렇네요. 디비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증시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밀번호는 14개고요. 무료 방송하시나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벤트도 많이 있고
시장보다는 이 개별 주장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죠. 네. 자, 오늘도 몇 개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꼭 접속하시고요. MB행월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